안녕하세요. 19살 때부터 사무이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있는 이제는 24살이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때는 2016년 1월 중순의 어느 날, 당시 2학년으로 복학을 준비 중이었던 저는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가격이 싼 곳으로 알아봤는데, 그러다가 집세가 1년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곳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취방은 빨간색 벽돌 건물의 1층에 있었습니다. 1층은 제 자취방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방이 이어져 있었고, 공동으로 쓰는 세탁실 겸 창고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동네 주민들 소유의 밭과 한산한 도로, 그리고 몇 개의 가로등과 빈집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한눈에 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평소 겁이 없었던 저는 어차피 집이야 잠만 자는 공간이고 돈도 아낄 수 있었으니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바로 그 집을 계약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월 중순 무렵, 개강 후 바쁜 일정이 치여서 그날도 밤늦게 자취방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입주자가 저밖에 없는 겁니다. 적막감이 느껴지는 공간에는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반투명 유리가 달린 현관문은 그 모습 자체로도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문이 잠겨서 사용하지 않는 공용 세탁실 쪽에서 엄청난 공포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세탁실 입구 천장에는 부적이 2장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거슬리더군요. 침대와 책상이 겨우 들어가는 그 작은 공간에서 전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생활 소음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공용 세탁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에 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가끔 같은 과 선배나 동기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질 않았습니다. 문제의 그 이상한 소리는 제가 혼자 있을 때만 어김없이 절 괴롭혔습니다. 얼마 후, 과제를 끝내고 밤 11시 무렵에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봤더니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묘한 인기척에 신경이 쓰여서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웬 사람 형체가 현관문 밖에 서서 몸을 마구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나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은 기다란 목과 어깨만이 보일 뿐 머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것이죠. 저는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돌려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방문 틈 사이로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더군요. 맨정신으로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방문을 닫으려던 그때, 현관문 밖에 서 있던 그 형체가 목을 아래쪽으로 숙이며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기이하게 늘어난 목을 보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한 저는 최대한 조심스레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마침 친한 형이 집으로 와준다고 했고, 그 말에 안심한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현관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누군가 맨 끝방 쪽에서 제 방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쪽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형체가 보이진 않았지만 제 방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자취방 건물 바로 옆에 폐가가 있어서 건물의 구조상 창밖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후, 제 방 현관문 앞까지 다가온 발소리는 이내 공용 세탁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더니
세탁실 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발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아까 전에 통화했던 형이 왔고 전 밤새 덜덜 떨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용 세탁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건물이 아주 옛날에 기숙사로 쓰였는데 세탁실에는 당시에 썼던 낡은 의자와 책상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열쇠를 잃어버려서 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구들의 자취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집니다. 값이 지나치게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13살 때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에서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학원에서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김민기 학생, 지금 책가방 싸서 빨리 원장실로 내려오십시오. 전 곧장 가방을 싸서 급히 건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학원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지께서 차를 세워두신 채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아버진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말씀에 너무 당황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아버지와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 친척 어르신들과 옆집 할머니까지 모두 오셔서 슬픔에 잠겨 있었죠. 전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한 달 후 꿈에서 할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어릴 때는 집에서 도보로 5분이 채 되지 않은 거리에 할아버지 댁이 있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나 아버지께 크게 혼이 나는 날에는 곧장 할아버지께 달려가서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할아버지를 잘 따랐던 덕분인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다시 보는 것이 전혀 무섭지가 않고 오히려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기야, 민기야.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제 이름만 계속 부르셨고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유독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맨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 왠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곧바로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맨발로 제자리에서 막 뛰고 계셨다. 그런 제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작은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습니다. 보통 장례를 치를 때는 저승에 입고 갈 옷을 함께 태워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새 구두를 한 켤레 준비해뒀었는데 그것을 하필 도둑 맞는 바람에 미처 태우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맨발로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여담으로는 제가 군대를 전역한 후 공장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던 날 할머니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민기야, 민기야. 아이고, 내 새끼. 천국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